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처소, 새빛 요한교회에 담긴 특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유중현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파로 복음을 전하는 태국의 L4U 방송국이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적극 동참키로 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18 생태달력을 제작 배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새빛 요한의 집,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곳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빛 요한교회가 세워진 데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빛 요한교회가 위치한 건물의 이름은 브랜던 기념관입니다. 재미교포 이희자 집사의 아들 브랜던 리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 이 집사는 지난 2015년 아들 브랜던 리를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소천한 아들을 그리워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이 집사는 어느 날 한 간증을 접하게 됩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었음에도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안요한 목사 얘기였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사다가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안 목사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이 집사는 직접 안 목사를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개안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목사는 정중히 거절하며 대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헌당하자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시력을 되찾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단 안 목사의 뜻에 이희자 집사도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네, 저는 그저 브랜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이었고 이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이 성전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쓰임 받았으면은 저는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집사는 하나님이 힘든 시련도 주셨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며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 세계 또 장애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브랜딩에 대한 보답이 될 것 같아요.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단을 꾸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유중현 목사와 송태선 목사가 각각 신임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유중현 대표회장은 한장총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회장이 되겠다며 한장총 위상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장총은 이번 회기 한장총 증경 대표회장단 구성, 이단 대책 전문서적 발간, 세계 장로회 선교사 대회를 개최한다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제10회 장로교회 날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 전국적인 영성 부흥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을 넘지 못해 정관 개정안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총대들은 출정 기도회를 갖고 평화 통일을 위해 한장총 35회기 임원들을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태국 남부의 중심 도시 수라타니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파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L4U 임직원들이 구티비 사옥을 방문한 건데요.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큰 도전을 받았다며 미디어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L4U는 태국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라타니에서 5년째 라디오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L4U는 청취 가능 인구가 30만 명에 이르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으로 설교와 복음성가, 교회 소식 등의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이날 구티비를 방문한 모든 임직원은
TV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사역 현장을 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TV 방송은 아니고 라디오 방송국 이제 관계자들 25명을 이제 함께 초청해서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현대 미디어 매체를 통한 그 복음 사역을 아주 감동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구TV의 방송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큰 도전이 됐다고 말하는 이들은 글로벌 선교 방송단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엘포유는 지난해 태국 현지의 한 교계 행사에서 구TV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글로벌 선교 방송단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เมื่อมาที่นี่นะครับสิ่งที่เห็นแล้วก็ประทับใจก็คือการเริ่มต้นที่ไม่นานแล้วก็มีชื่อเสียงมากขึ้นแล้วก็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ในแผ่นดินของพระเจ้ามีคนที่ฟังก็คือว่ามีคนมากมายได้มารู้จักพระเจ้าผ่านทางช่องทางรายการต่างๆของ Good TV ซึ่งเป็นความประทับใจก็อยากจะเห็นสถานีวิทยุ L4U ของเราถึงแม้ว่าเราจะเป็นสถานีวิทยุก็อยากจะใช้บทเรียนลักษณะแบบนี้เพื่อที่จะออกไปเป็นพระพรให้กับค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ด้รู้จักพระเจ้าผ่านทางช่องทางการสื่อสารของมีเดียที่เราได้ทำเหมือนอย่าง Good TV ที่เขาทำอยู่ครับ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엘포유가 구TV를 통해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환경보전 사역을 펼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18년 생태달력을 제작해 눈길을 끕니다. 이번 달력엔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수록됐습니다. 기완연은 죽어가는 나무와 숲을 살리기 위해 재생지로 만든 생태달력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력엔 따뜻한 색감의 물새와 숲새의 세밀화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끕니다. 또 창조세계 묵상을 위한 성구와 기도문, 환경기념일과 관련된 환경 지침 등이 수록됐습니다. 기완연은 한 해 동안 물새와 숲새의 서식지, 먹이 등 새의 특징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완연은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란 슬로건으로 1982년 설립됐으며 생명밥상운동, 녹색교회 선정, 생태달력 제작 등 교회의 환경보전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북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이재민에게 국민성금이 배분됩니다. 22일 포항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포항에서 강진이 난 뒤 지금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억 원가량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사유시설에 지진피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만으론 지진피해가 난 주민이 다시 일어서기엔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성금이 이재민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성금을 모은 뒤 피해 주민들에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2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달러당 1,09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날 기록한 저점은 지난 17일 기록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구두 개입했던 외환 당국이 실제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저점을 낮추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결제 수요와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하락 속도를 조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국민 85명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이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한 이후 한국인 여행자가 집단으로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초유의 일인데요.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85명이 모두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단체 여행객이 미국 내 체류 주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통안전청이 보안을 대폭 강화했는데 일종의 시범 사례로 적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 노동 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으며 수사관 20명가량을 투입해 사장실과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 행위가 이뤄진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 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학내의 거짓 대자보로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자보를 게재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재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총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신학생들이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하며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장로회 신학대에서 피켓 시위, 미스바 기도회, 세습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장통합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NGO 단체 글로벌 비전이 탄광촌 저소득 가정을 위해 탄광촌 1도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 가정이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하루 8장의 연탄 비용을 모금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연탄을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YWCA가 창립 95주년을 맞아 희망 나눔 콘서트를 엽니다. 오는 30일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회 공동체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콘서트엔 가수 린, 잔나비, 카이 등이 참여합니다. 사단법인 나섬 공동체가 25일 제안 몽골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창업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